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을 쭉 다 뽑아놓고 그 과제 간의 우선순위와 연관성을 결정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역량을 고려해서 바텀업으로 비전을 설계하는 방식이 최근에 기업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이 비전 설계에 대한 참여도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너십과 인퍼먼트를 받게 되면서 비전의 실행력도 높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프로치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사이버 대학 하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당연히 디지털적으로 강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워낙 모든 기관들이 다 디지털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미 하고 있는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서 우리가 더 차별화돼서 가질 수 있는 디지털적인 경쟁력이 무엇이냐, 이거가 있어야만 사이버 대학이 차별점이 확실히 부각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디지털에 연결시켜서 나오는 또 다른 환경 변화가 하나가 굉장히 이게 이제 좀 개념이 좀 모호하지만 어질리티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긴 하지만 그분들이 평생 전문성이라는 걸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번 우리가 연을 맺으면 지속적으로 연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플랫폼이 좀 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력을 체인지해야 될 시기가 오고, 물론 회사에서도 업스킬링, 리스킬링 엄청 강조하지만 그런 업스킬링, 리스킬링의 플랫폼이 되는 어떤 전략과 지향점을 가져나가야 사이버 대학의 서비스의 어떤 민첩성, 탄력성, 나아가서는 성장성이나 확장성도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나 사업에 있어서 플랫폼화가 가능한 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 내부의 조직은 어떻게 플랫폼화 시켜야 될 거냐. 앞에 나왔던 디지털이라는 게 어떤 기술 기반의 변화, 그리고 어질리티라는 것이 그 기술 기반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의 속도,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일과 생산하는 어떤 그 모드, 그게 다음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치에 연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들도 핵심 가치를 정립하는 데 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핵심 가치가 결국은 우리 전략과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 가치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좀 많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가치에 부응하는 기업도 있지만 가치를 만드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디파인을 잘하고 그 가치에 맞지 않는 것들은 좀 쳐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사업과 서비스, 행정, 조직 구조, 결국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최근의 환경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생 교육하면 너무 좀 제가 보기엔 차별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리스킬링, 업스킬링, 교육을 하는 허브, 이 두 가지가 이제 학령 인구 감소를 헤쳐나가는, 어느 대학이나 이걸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해결하기에는 아이디어는 달라야 되겠지만 학령 인구의 감소, 그리고 그걸 헤쳐나가기 위한 네 가지 어떤 전략적 방향,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은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리스킬링, 업스킬링 허브가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유 가치는 그냥 축적 가치보다 사용 가치가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늘상 내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구독이 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현재 다니는 학생 외에 뭐 졸업생 또는 여러 평생 교육을 듣는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경우에 그 효용성을 느낄 거예요. 효용성이 느껴지면 거기에 따른 스틱니스가 생기고 또 프리퀀시가 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뭐 큰 영향력이나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교육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진짜로 이 학교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행정 조직이고, 또 거버넌스상 어떤 그 재단이나 아니면 학교의 어떤 총장님도 인기쟁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비전을 실행하는 것도 행정 조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사실 교수님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 조직의 어떤 좀 역량 강화, 고도화가 되게 필요하고, 또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맞춰서 권한을 부여하는 게 되게 대학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사이버 대학은 제가 보기엔 또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마케팅이 엄청 중요해요. 마케팅이나 PR 이런 쪽에 있어서 역량 확보와 강화가 있어야, 사이버 대학은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럼 그 컨텐츠의 어떤 재활용의 어떤 그 컨텐츠의 재판매, 재활용을 위한 어떤 다른 조직을 만들고, 어떤 그 수익이 어떤 뭐 기금이 되게 하는, 또는
그런 게 오래가지 않겠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 또 기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저작권도 평생 나오는 거니까 뭐가 되면 그런 어떤 컨텐츠와 기술 쪽의 베이스의 기금을 마련해 보는 게 일단 새로운 방향인 것 같다. 자기 역량에서 일단 변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코딩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른바 총칭한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환경, 내 업무에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할까, 사이버 대학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는 만약 평가를 교훈을 하셔야 된다 하면 그 역량 평가가 굉장히 큰 비중이 돼야 된다고 봐요. 내가 사람들을 이 온라인 채널에서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는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컨텐츠가 더 나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 여기 와서 듣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니즈를 가지고 듣는가, 그리고 자기가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역량 평가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교훈분들은 정말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들의 정체성이, 사이버 대학은 티처가 아니고 디지털, 그러니까 컨텐트 디벨로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익스피리언스가 다 온라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서 그 온라인 플로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뭘 느끼고 뭐 어떤 부정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지를 알면 우리 서비스나 상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거, 그다음에 이제 이 교수님들의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량 하나에다가 더하기 우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디지털 툴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분야가 달라요.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뭐 AI도 AI 엔지니어 이렇게 뭐 다른데, 다를 할 수 없고 기본적인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쉐어 서비스 센터죠. 이런 학교의 행정이나 교원들의 업무를 좀 서포트할 수 있는 그 두 개는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I라고 하거든요. 마켓 인텔리전스 조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이 뭐 하는지, 해외 대학은 뭐 하는지, 그다음에 최근 학생들의 뭐 동향은 뭔지,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는 있을 건데 그거 보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걸 좀 조직화 구조화시키고 공식화시킬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하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조직 같아요. 마켓 인텔리전스. 예. 보통 경험하면 그냥 뭐 얘기 들어보면 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특히 저희 사이버 대학이니까 모든 그 액티비티가 디지털로 일어나잖아요. 네. 결국 그 프로세스거든요. 네. 그럼 그 프로세스에서 어디에서 사람들이 불만이나 프러스트레이팅이 있는지를 해결해 주면 되게 반응이 좋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이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서비스 개선해도 좀 나아졌다고 끝날 거예요. 네. 내가 졸업하고 끝났는데 그 이후에 프로세스가 계속 살아있는, 그 이후에도 계속 사이버 대학의 졸업생으로서 뭔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결국 리스킬링, 업스킬링 전략이 연결이 될 거다. 그리고 커뮤니티 전략이랑, 특히 최근에 Z세대들은 꼰대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뭔가 롤모델은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 아닌 이상 자기 선배가 어디 가서 다 있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갔는데 나의 뭐 선배가 있고 네트워킹이 되고, 되게 밸류 느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게 뭐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창업자도 창업자들끼리 연결이 되면 배울 수 있고 좋잖아요. 학연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예.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 자주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들어와 오랫동안 끊게 계속 연이 돼야 되고, 결국 그 커뮤니티에서 뭔가 일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 관점에서 우리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번 저는 그걸, 그래서 평생 교육이란 말 안 쓰지 말고, 재교육이란 말 쓰지 말고, 전문성으로 해서 리스킬링, 업스킬링으로 하고, 거기에 커리어 디벨롭먼트나 이런 관점이 들어가서 네트워킹, 그 다음에 선배와의 뭐 대화, 뭐 이런 거,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우리 가장 큰 투자다. 투자고, 그게 어자일하게 되게 주기가 이제는 빨라져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투자가 아니라도 뭐가 바뀌는 게 되게 빨라져야 되고, 있는 컨텐츠끼리 엮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활용한 그 리스킬링, 업스킬링 허브가 되고, 거기에 그 끈끈한 스티키니스를 유지해서 우리의 언더그레이드 모습보다 몇 배를 부풀려서 우리의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그게 사이버니까 훨씬 더 가능하다. 그래서